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이번에는 약물요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한비만연구의사회장 김민정입니다. 네, 그동안 선생님 저희가 이 식단과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좀 더 전문적으로 약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에 쓰이는 약물 하면 식욕 억제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어떤가요? 식욕 억제 기능만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비만 치료에 어떻게 보면은 꽃이 약물 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집에서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약물요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식욕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먹었지만 지방을 30% 정도 흡수를 저해하는 어떤 그런 약이 있고, 세 번째는 위에 이제 포만감을 유도해가지고 약간 좀 덜 먹게 하는 그런 기전이 있고요. 네 번째는 말초에서 열 생산을 촉진해서 지방이 좀 타게 해주는 그런 기전의 약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4가지 약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효과는 3개월에 5 내지 10%의 체중 감량을 하면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환자를 볼 때 좀 이제 답답한 것은 사실은 70kg 환자가 왔는데 한 4kg 체중 감량이 있다고 해서 환자가 과연 만족할까? 이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약물 치료에 5 내지 10%만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때 환자하고 상담을 해서 그 환자의 이제 기준에 맞춰서 좀 체중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일단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일 때 비만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 23 이상이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어떤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거나 체질량 지수 25 이상인 환자들에게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대표적으로 이렇게 처방되는 약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비만 약물은 저희가 단기 처방하는 약물이 있고 장기 처방하는 약물이 있는데, 단기 처방하는 약물은 대개 3개월 이내로 이제 써야 되는 약물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펜터민이나 펜디메티라진, 뭐 다이에틸프로피온이라든지 마진돌 이런 약물이 있고,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사실은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네. 성분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처방하는 약들은 최근에 이 FDA를 통과한 약들이라서 뭐 벨빅이라든지 컨트라브, 그리고 그 유명한 뭐 삭센다나 큐시미아 같은 약이 있겠고요. 과거부터 써왔던 제니칼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은 이제 3가지의 신경 전달 물질을 올리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노에피네프린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복한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한 호르몬을 좀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올려주는 쪽으로, 그래서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을 올려주는 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약물이 대표적인 약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중에 이 다이어트 보조식품이 또 많이 이제 네. 팔리고 있어요. SNS에도 유행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보조식품들이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그런 질문을 사실은 환자들한테 많이 이제 받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일부 녹차 추출물이라든지 또 뭐 L-카르니틴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그 연구 결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일부는 좀 무분별하게 쓰인다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각 의사 선생님들과 정확한 상담 하에 약물과 그런 건강식품을 병용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비만이라고 할 때 지방이 우리 몸에서 나가야지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몸 상태가 되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는 이 저장된 에너지를 몸 밖으로 내놓아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몸을 좀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야채나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현대인들은 많이 못 먹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좀 보조제로 쓰는 거는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일단 부작용인데요.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작용은 이제 가장 흔하게는 이제 잠이 안 온다거나 가슴이 벌렁거린다거나 또 입마름이 있다거나 하는 게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요. 약물에 따라서는 이제 울렁거림 같은 게 좀 호소할 수 있고 또 비만약을 먹게 되면 변비가 온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건 환자별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되고요. 대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잠이 안 오는 부작용,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환자를 볼 때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할 때 환자한테 워낙에 불면이 있는지 상담을 해서 그런 환자 같으면 아예 이제 그런 약은 처방하지 않고 좀 잠이 도리어 잘 오는 약으로 처방한다거나 이렇게 하고요. 이제 울렁거림 같은 경우는 또 약에 따라서 약간 이제 뭐 식사와 함께 약을 복용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지침을 줘서 그 부작용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약물 같은 경우는 일단 효과를 보기까지 좀 계속 복용을 하게 될 텐데, 요요가 심하게 오진 않을까요? 만약에 약물을 중단했을 때. 비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건 우울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체중 감량을 했는데 5년 있다가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유지했을까라고 하는 걸 봤을 때 5%만이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우울한 보고도 있어요. 5%? 네. 그만큼 좀 우울한 거죠. 초기 감량도 중요하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이제 유지요법이 중요하다라고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유지요법 중요하다고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난 자신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약물 치료에 관심이 많지만 부작용 때문에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고 계신 분들에게 좀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비만 치료를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비만 치료야말로 가장 중요한 맞춤 치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비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불면이 있다거나 변비가 있다거나 뭐 위장 장애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자기한테 맞는 맞춤 약물을 복용을 한다면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식단과 운동을 해봐도 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전문가 상담 받으셔서 제대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